법령평가사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관세사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요 회계학 몇 점을 목표로 하세요? 몇 점 목표로 하세요? 80점. 와. 처음부터 센데. 80점. 80점 맞으면 거의 뭐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예. 한 번만 더 몇 점 목표로 하세요? 예. 75점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목표 점수가 70점에서 80점 이렇게 될 거예요. 80점 넘게 목표를 잡으면 떨어집니다. 다른 시험에서 다른 과목에서 이제 점수가 적게 나올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투입하는 공부량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한쪽이 잘 나오면 다른 쪽에서는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회계학이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고자 하는 그 자격증의 전공 과목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욕심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점하고 80점을 이제 이게 맞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 40문제에서 그러면 거의 25문제 이상이면 이제 합격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이제 회계학 공부를 이제 할 때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이것도 이제 내용이 뭐 재무회계, 원가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전략적으로 먼저 미리 생각을 하고 공부할 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0문제인데 지금 이 회계학이 재무회계하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재무회계에서 30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1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 회계학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가정할 때는 오늘 처음 회계원리 들으시는 분이니까 회계학 처음 공부한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공부하신 분들 좀 지루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재무회계에서 30문제 나오니까 당연히 회계학 요 둘로 구분했을 때도 요 재무회계를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원가관리회계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회계학을 잘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회계학 시험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인 거죠. 회계학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회계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모인 게 그게 지금 우리 지금 모인 그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으로 따져보면 이게 훨씬 많아요. 이게 지금 문제로 보면 75%, 25%인데 양으로 따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8, 90%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게 10%, 20%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회계원리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고 회계원리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그 시험 문제 회계원리를 대상으로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회계 파트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다 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출발해가지고. 예. 중급과 고급은 이게 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파트가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특수한 회계 처리해가지고 연결이라든가 뭐 파생상품이라든가 그런데. 이거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나오면 한 문제에서 진짜 많으면 2문제. 그런데 고급회계 공부하는 양이 중급회계 공부하는 양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럼 한 문제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중급회계를 고급회계를 공부한다는 건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교재에서도 그 내용은 뺐어요. 지분법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다 뺐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작년에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30문제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계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이 공부가 쉬워지는데, 우리가 회계학을 전공을 하는 그런 시험처럼 공부를 할 수 없어요. 회계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시험은 회계원리 책이 이거보다 훨씬 더 두껍죠. 그렇죠. 몇백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그러니까 빨리 회계 기초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다음 달부터 중급 회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코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 회계는 이제 뭐 이거는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가 관리 회계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건 뭐 정말 공부할 게 없다고 몇 가지 개념만 틀하고 개념만 잘 알면 쉽게 공부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열 문제거든요. 그리고 30문제 중에서 그럼 이론형과 계산형이 있잖아요. 이론형이 거의 뭐 여기서 8문제에서 10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형이 그러면 이제 몇 문제 되는 거예요? 20문제에서 한 22문제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거의 대부분 다 계산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론형 문제 나오면 딱 한 문제, 뭐, 최신 관리액에서. 쭉 보면 거의 4분의 3이 다 계산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거를, 그렇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시간만 무한대로 주어지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있으면, 뭐 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계산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간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적게는 40분에서 50분이라는 이제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아마 이제 회계학을 딱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 1년 동안 공부를 잘 하신 분도 시험장 가가지고 문제를 읽어보면 40문제를 다 못 풉니다. 이제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 진짜 1년 동안 공부 잘 하신 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문제 풀면 이 중에서 30문제를 알고 푸는 거예요. 그 진짜 잘하신 분이에요. 정말 평균적으로 잘했다 그러면 이제 25문제는 이거는 물제를 읽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 시험장에서 확인도 못하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다 어디에 많이 이제 막 치중하냐면 일단 이거 이론이요. 이걸 이제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제 내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의 그런 성향이라든가 그런 실력을. 이거 나오는 문제를 보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몇몇 정해진 단원에서는 뭐 정해진 전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럼 계산형을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계산형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건 그건 정말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계산형 문제를 잘 풀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고 문제를 빨리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각 주제별로 이게 다 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문제의 스토리.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리가 다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인의 계산이나 세무사 시험처럼 어떤 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응용하는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리스다. 리스는 뭐 상대를 다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리스에서 나오는 건 전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형대로 출제된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나오는 이 계산형 문제의 거의 한 70에서 80% 거의 한 80% 정도는 다 이전의 기출문제를 보면 다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계학 시험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쉬운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게 아니라 예상 가능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했어도 내가 예상치 못하던 게 나오면 그거는 뭐 어려운 거고 특히 회계학 시험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어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막 5분을 소비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데 미치는 영향이 뭐 멘탈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내가 한 두세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쉬운 문제도 이게 계산형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 이제 멍해지면서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꽈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학 시험에. 회계학 시험에 꽈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시험장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면 한없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런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그냥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까 그 두 분이 얘기했던 이 점수를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절대로 이 점수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꽈락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단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상 가능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시험장에 가서 그러니까 1분 30초라는 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석하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다 갖고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그렇죠?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 실력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계학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수험생도 물론 이제 수험생 직접 가서 시험 보는 게 하지만 강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이제 회계사나 이런 세무사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강의가 훨씬 더 쉬워요. 여기가 더 쉬울 줄 알고 이제 작년에 이제 딱 생각했는데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건 1년 안에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한 2, 3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회계 원리도 한 2달씩 하는 거예요, 2달씩. 우리 12시간 하잖아요. 걔네들 2달 해요, 2달. 그럼 당연히 걔네들 점점 시간이 거치면 그냥 실력이 다 쌓아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하기 편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속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속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이렇게 쉬운 내용만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뭐예요?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지금까지 쭉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반복해가지고 유형을 익혀가지고 들어가면 그게 시험장에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30문제죠. 중급 회계를 둘로 나누면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제 인위적으로 구분할게요. 기본 회계하고 그 다음에 특수 회계다.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가 구분을 한 거예요. 30문제를. 근데 이 기본 파트가 이제 보통 한 20에서 25문제. 요게 이제 10에서 15문제. 아니죠. 30문제니까, 그죠? 20에서 25. 그럼 요거 5문제에서 한 10문제. 그럼 이제 기본과 특수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자산. 우리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재무상태표. 요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 회계 처리가 그렇죠? 여기서 대부분 나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들어봤어요? 리스, 뭐 주당순이익, 주식기준보상 다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학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걸 잘해요. 네. 이걸 잘해야지만 이걸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이 내용이 거의 두 개가 맞먹어요. 얘가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커요. 네. 근데 이제 재무회계가 중요하다 하니까 이제 이것도 공부 많이 하고 이것도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가 소홀해지냐면 얘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원가가. 그리고 계산형이니까 얘는 공부를 조금 덜 해놓고 이제 좀 약간 덜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계산형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거부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문제만 길어도 쉬운 내용인데 문제만 길어도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은 진짜 쉬운데 실제로 문제 사이즈가 큰 게 진짜 쉬운 내용이거든요. 공부를 덜 해놓으면 그럼 얘가 쉬운 문제도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꽈락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루는 주제의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자체가 그냥 난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공부를 다 해놓으면 덜 해놓지 않고 다 이게 덜 해놓으면 하나도 모르는 거고 다 해놓으면 이거는 정말 쉬운 거예요, 진짜. 그리고 빨리 풀 수 있고 그리고 스토리도 금방 이해되는 거고. 원가 계산 이거보다 이거는 기준을 우리가 설명하는 기준을 이해하는 거고 이건 단순한 원가 계산하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회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걸 덜 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득점을 맞으려면 이게 별표가 하나죠. 이 별표가 3개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10문제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그러니까 원가를 뒤로 미루는 거죠. 안 그래도 여러분들 전공 과목을 먼저 공부할 거고 뭐 하루에 공부를 한다. 2과목, 3과목 공부한다 그러면 뭐 전공 과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 미루는데 회계학 공부하는데 계속 재무회계만 공부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원가를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애는 걔는 시험장 가서 절대 못 풉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보강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올해도 뭐 보강 좀 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주어진 시간은 너무 좀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 원가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학원의 강사에 비해서는 이걸 좀 더 많이 강의를 할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야 이거 10문제 나오는데 이거 왜 저러지? 아, 이 10문제를 잘 풀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얘도 잘 풀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잘 보고 싶으면 얘를 잘해야 되는데도요. 그러니까 얘만 잘하면 얘를 잘 본 게 아니라 시험장 가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들어갔다 해봤자 한 20문제, 25문제 정도 말고 나머지 15문제는 이게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가는 내가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것만 더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꽈락 나오는 거예요. 네. 꽈락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 관리 회계를 잘해두면 절대로 꽈락은 안 나와요. 네. 그냥 합격 점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좀 보강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얘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재무회계 이거 다 끝내니까 재무회계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제가 교재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그냥 바로 와서 이 교재 선택이 좀 약간 재무회계 내용이 많은 거라 가지고 좀 시간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거 다 보완하기 위해서 교재도 작년에 또 오타가 많아가지고 급조로 막 밤새고 만들고 강의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거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딱 들어왔을 때 한 지하철 타고 오면서 딱 생각했어요. 몇 명일까? 그쵸?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머리에 있는 제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지금 너무 많이 왔어요. 무슨 일까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도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예.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무회계 기본 파트, BS 요소의 그 회계 처리. 감정평가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딜까요? 유형자산이죠? 여러분들하고 제일 관계 있는 게. 유형자산 제일 많이 나와요. 적게 나오면 4문제 나오고 많이 나오면 6문제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니까 그러니까 유형자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편식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진짜 잘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특수회계는 이거는 내용이 진짜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기본 내용을 이해하는지 모르는지 그런 건 물어봐요. 책에서도 쓸데없는 내용을 다 빼버렸어요. 설령 시험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 풀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재를 구성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부담 적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그렇죠? 자, 시험에서만 이제 다루는 그런 중요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회계학을 좀 이해를 하고 자, 일단 본격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오늘 회계원리 이제 오늘 진짜 회계 기초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7월 달서부터 중급 회계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래도 이 회계원리 기초에서의 특히 1장의 복식부기 원리 있죠? 요거에 대한 개념을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놔야지만 뒤에 내오는 그 내용들이 쉬워지게 되는 거고 목차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2주 동안 이제 12시간 동안 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복식부기 원리입니다. 복식부기 원리. 이게 목표예요. 제 회계원리 지금 공부해서 목표는. 그 다음에는 이제 3장서부터 쭉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재무회계 기본에서는 재무회계 원가론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계원리는 거의 다 재무회계 내용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계산이기 때문에 좀 약간 성격이 다른 거고 제일 중요한 기본이 바로 BS까지 계정 과목 회계 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와 있죠. 자산의 이제 재고 유형 무형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자산은 실물 자산만. 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급 회계 때 가서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최소화 시켜놔서 자 복식부기 원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요 이해를 잘 해둬야지만 중급 회계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